돈이 되는 세계 경제 뉴스들만 꼭꼭 뽑아 오겠다는 야심차 포부를 밝혀주신 우리 임선우 외신 전문 캐스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첫 소식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지, 그리고 정말 돈을 벌어줄지 기대하면서 우리 임선우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짜고짜 한번 물어보죠. 오늘 진짜 돈 되는 소식들 좀 많이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네.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 뉴욕 증시에서 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칼바람은 또 피해가야죠. 그럼요, 피해가야죠. 저는 네. 피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피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소식은 일단 이제 기술주의 몰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네. 이제 우리 기술주,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이 혹시 떠오르실까요? 글쎄 이제 최근에 이제 테크들 메타버스 관련이라든지 네. 메타가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렇겠죠. 네, 사명까지 메타로 바꿔가면서 메타버스 올인하겠다라고 네. 메타에 나선 메타가 눈물이 주르르. 약간 촉촉해지는데.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주라고 하면 우리가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왔어요. 네.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상승대로 타왔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가 20%나 넘게 빠졌거든요. 자, 이게 참 20%요? 심각한 일이죠. 네.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지금 66일 만에 이제 어제자로 해제가 됐거든요. 네. 그런 이유도 있었고 코로나19의 호재가 끝나면서 이제 기술주의 몰락이 왔다. 이런 평가도 있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예시를 들자면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에 투자하는 비전 펀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비전 펀드가 2017년 설립 이후 최대 손실을 냈거든요. 그래서 3월 말 마감 기준으로 이제 지난해 해결 연도서 34조 원의 손실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신들의 평가는 이제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긴축 움직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겨박제 속에 이제 기술주를 외면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근데 기술이 네. 갑자기 이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렇게 평가가 좀 박해지는 거죠? 매출이 갑자기 줄었나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엇갈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 태세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보수적인 투자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일상에 쓰이는 것인데 왜 이렇게 추락을 했나? 그 전에 일단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기회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은 모른다. 너무 많은 지정학적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술주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 기술에 한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공급망이 막히면서 이제 모든 게 꼬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코로나19가 이제 심화되면서 봉쇄 조치가 장장 2달 넘게 이어져 왔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상하이가 이제 세계 최대 수출 허브, 무역 허브란 말이죠. 여기가 닫혀버리면서 공급망이 이제 닫혀버리니까 이게 연쇄 도미노처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각에서는 기술주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먼저 그 전에 이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올해만 들어서 23%대 하락을 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메타 4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하. 거기다가 넷플릭스 어느 정도 빠졌을 것 같으신가요? 넷플릭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외면하는 것 같아요. 꽤 맞아요. 반 이상 빠지지 않았나요? 60%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왜 여기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사 수장들이 왜 지난달 말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제 글로벌 금융사 수장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주 여전히 낙관적이다.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 만한 점들이 아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딱 아까 그 금융사 수장의 빙의를 딱 하셔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UBS, 크레디트 스위스, 칼라일 등 대표적인 금융사들이
20년 전 닷컴 붐때랑 다르다. 이제 실제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 지금의 기술주의 몰락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요인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 수많은 기술이 사라졌다 만들어지기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이 디지털화 근본적인 흐름은 계속될 거란 전망을 내놨어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많이 던져서 잠깐 내려가 있지만 네, 그 기술 핵심 가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괜찮을 거다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단순히 기술주가 하락세를 타는 이유가 이 기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정말 상황이 지금 이렇게 기쁜 이제 돈 되는 이슈들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조금 마음 아픈 칼바람 부는 이야기를 전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하나 터졌죠. 양적 긴축에 돌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서 이달부터 긴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역시도 지금 우리 돈 640조 원대 규모를 줄이기로 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을 막 풀다가 시중에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너무 풀다가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죠. 좀 조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빅스텝이라는 게 조금 급하게 조인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리를 빨리 올려서? 네, 금리를 빨리 올린다기보다 이제 연준이 그동안은 늘려오는 보폭을 좁게 잡아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빅스텝 같은 경우 0.5%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0.5%포인트씩 앞으로 남은 회의 동안에도 올리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기술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모든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50대 부호, 이제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를 포함해서 700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산에서 700조 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계에서 정말 탑 50에 드는 부자들의 50대에 드는 그 네. 부자들이 네. 그 부자들이라면 뭔가 항상 이름만 불황 속에서도 대면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그럼요. 머스크. 700조 원의 자산이 그들의 자산이 증발했다. 증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 장부상으로 날린 돈이 87조 원이고요. 네. 이게 특히나 또 대부분 이제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세장의 타격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또 이제 아마존 창립자 베이조스도 77조 원이 줄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도 27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우리 암호화폐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테라 사태가 있었죠.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연동이 깨지면서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급락을 했는데 이 50대 부자 중에 이제 바이낸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창업자가 가장 많은 돈 이런데 10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순위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버렸어요.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102조가 그렇죠. 없어졌네요. 자기 자산 네. 중에. 그런데 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홀로 자산을 늘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신가요? 그거 어제 잠깐 얘기하셨을 때 네. 제가 딱 미리 그것까지만 딱 썸네일 얘기하고 각을 만들어 놓고 얘기 안 갔죠, 했잖아요. 제가. 네. 네. 자, 이제 밝혀 주시죠. 네, 누굽니까? 우리 오마의 현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나 홀로 질주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무엇이냐? 기술주는 몰락하고 있고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뭐 세계 50대 부자들도 줄줄이 자산이 증발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혼자 자산이 늘었나? 먼저 보면요. 올해 자산이 1조 5천억 원이 늘어나서 139조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혼자 솟아났네요. 혼자 그냥 비집고 들어간 거죠. 어떻게든 방법을 뭔가 찾아서.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확실히. 그럼요. 예. 그래서 버핏은 이제 러시아 사태에 조금 거기서 기회를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 이제 업계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친환경 에너지에 굉장히 많은 큰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워런 버핏은 정유사에 대한 투자들을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폭락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초에만 해도 이제 정유사 중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을 90만 1000주 이상을 매입을 했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에 이제 워런 버핏의 선택을 받은 주식 중 하나인데 주식 규모로는 보유 주식 규모로는 지분 규모로는 9위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유회사 보유 주분을 4배를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기업이 S&P 500이 16% 하락하는 동안 각각 134%, 47%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계속 원유 수출에 관해서 유럽이 제재 들어가고 미국이 제재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을 미리 이게 수요가 막 계속 있는데 비해 공급이 확 줄어들 거라는 그렇죠. 예측을 하고 먼저 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아직 나한테도 좀 알려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혼자만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워런 버핏과의 저녁 그런 이벤트 있었던 거 아신가요? 그쵸, 뭐 그 굉장히 비싼 돈으로 네, 이게 팔렸다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었었는데 그거 한번 딱 노려보셨으면 좋은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외신들이나 업계에서는 이 우리가 그동안 주목해왔던 기술주냐 아니면 이 가치주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제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해오던 우리 국내에서는 돈남 원리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라든지 계속해서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혼자 이렇게 구멍을 비집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워런 버핏은 그냥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닿을 수 없는 그렇죠. 넘사벽이니까. 투자의 신, 투자의 귀재.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멀리 있는 얘기들 같아서. 그럼 실제로 우리는 요 월요일에 이제 당장 또 주식 새로 열리고 하면 그렇죠. 자,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에 터졌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양적 긴축에 연준 양적 긴축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에 맞서서 지금 미국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좀 빅스텝에 나서면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어제자 기사를 보면 내가 앞서 이 인플레이션을 얕봤다. 잘못 인정한다 하면서 본인의 과실을 시인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에게 나는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 뜻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맡겨놓은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섰는데 우리 돈 640조 원을 줄이고 역대 최대 규모로 줄일 예정인데 이제 일각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지만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증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연준에서 지금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9조 달러, 우리 돈 1경 1000조 원에 달해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중에 이달부터 8월까지 매달 475억 달러 한도 내에서 축소에 들어가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950억 달러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3개월간은 매달 국채 최대 3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기관채 최대 175억 달러, 그리고 점점 더 이 크기를 키워서 대대적인 축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빅스텝에 이어서 채권 축소까지 이중 긴축에 나서다 보니까 이거 증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이제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연준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주까지만 해도 이제 증시에는 먹구름 정도가 끼어 있다.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제 허리케인이 온다라고까지 경고를 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그렇게 높여 불안하게. 그러니까요. 점점점 이 수위가 세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다 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왔거든요. 네. 연준이 채권을 이 같은 양적 긴축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상황은 역사책에 나올 만한 상황이다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연준이 채권을 시장에 풀면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 시장 변동성이 이제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자금 흐름에 이제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알아서 각자 잘 대비해라라고까지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죠. 뭘 어떻게 대비하라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우리 임선우 캐스터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의
여러 가지 긴축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테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면 될지 이런 거 살짝 한번 힌트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히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렇죠. 먼저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본 시각은 외신들은 어떤 눈으로 가지고 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처럼 다이먼처럼 경고를 하고 나서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버블 공포는 이제 그저 공포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와요. 왜냐하면 연준 같은 경우도 목요일장이랑 금요일장을 보기만 해도 연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그동안 연준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대비할 시간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선반영이 이미 다 됐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국채가 오르고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겠지만 그저 공포에 그치게 된다면 이게 인플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적 긴축에 나서는 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만 한다면 이건 또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 꽤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허리케인 뭐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굉장히 충격에 대비하라. 뭐 큰 배의 어떤 난파 느낌으로 충격에 대비하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그 조타수들이나 뭐 선장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너무 패닉에 빠져서 우리가 막 다 팔아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 다음 정보들을 좀 봐야겠네요. 네, 딱 좋은 표현을 써주신 것 같아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움직이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버텨야 되는 시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버티는 것도 전략이니까. 버티는 것도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저라면 이제 다이먼의 경고를 좀 듣지 않을까. 그래도 괜히 월가의 황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지금 우리 뉴욕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미국 연준 페드 움직임에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계속해서 빅스텝에 나설 것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가 지금 몰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가 몰락하면서 이제 중국 주식들 있죠.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한 근 1년, 2년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중국의 그 규제 철퇴를 제대로 맞았단 말이죠. 국가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상하이 봉쇄 조치도 그렇고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지금 중국의 경제에 대한 책임은 뭐 시진핑에게 있다 이런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뭐 미국보다 뒤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이 조금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 바이트댄스, 징둥닷컴 이런 대표적인 중국 주식도 조금 주목해볼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고난의 시기가 좀 조금 끝나간다. 지나갔다. 그러면 그쪽도 좀 주목을 네.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연준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 동향들은 어차피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해줄 테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큰 고민 없이 일단은 임선우 캐스터의 그 외신 동향 파악을 네. 날로 이렇게 좀 먹는 걸로. 제가 딱 뱃머리 앞에 서서 딱 만환경으로 늘 딱 이렇게 낚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알짜 정보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좀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네, 뭐 조금 희망찬 얘기 있습니까? 희망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어요. 기업 네.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요즘이 뭐 한국을 비롯해서 외신에서도 그렇고 연일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신가요? 누구죠? 퀴즈 좀 그만 내. 저기 달나라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달나라 가고 싶어하는 형님, 일론 머스크. 머스크 형님. 머스크 형님이 네.
참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뭐 그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아, 맞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빠르시대요. 지금 트위터 인수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한 지 시간이 꽤 됐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트위터 인수가 단순히 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사들이는 것에 그치느냐,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지금 인수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금융당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머스크의 늑장 공시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지분을 9%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처음 공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 증권법상 5% 이상 취득을 하면 열흘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머스크가 이 시기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서식을 이용하는데도 수동적 투자자라는 서식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 투자자란 이제 지분 인수를 하더라도 나는 어떠한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공시 이후에 실제로 인수에 나서면서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투자자인 것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문제 소지를 제기했고, 이제 이렇게 머스크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단순히 트위터 주가도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거죠 지금. 굉장히 네. 누가 봐도 본인이 당했네. 이제 이 머스크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네.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을 당시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단 말이죠. 지분 공시를 하고 이사회에도 참여를 하겠다 했는데 바로 다음날 나 이사회 참여 안 한다. 이사회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적대적 인수에 나서겠다 이러면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또 트위터의 실사용자 데이터를 문제 삼으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제대로 하명이 전까지는 인수 못한다. 라고 말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외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인가 보다 이런 평가를 쭉 주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머스크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게 돼버린 거죠. 거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일단 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성추행 관련한 혐의도 조금 나왔고요. 정치권에 입막음을 했다. 네, 입막음을 그러죠. 했다. 뭐 돈을 주고 네네. 이제 스튜어디스 성추행인데 입막음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특히 전기차 세제 혜택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미국의 노조가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포드라든지 우리 빅3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포드, 제너럴모터스 등에 한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참 이 머스크도 겁이 없어요. 바이든한테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 같다라면서 정말 강도 높은 비난을 막 해왔단 말이죠. 그 용감한 거는 그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나 머스크나 약간 일맥상통으로 그 굉장히 큰 G2 지도자들에게 할 말을 또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너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는데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투자자들만 속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트위터를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 실제로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선 테슬라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자꾸 소셜 미디어만 갖고 오려고 하냐? 경영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당황한 머스크가 이제 당장 신고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본 지출 비중을 늘렸다, 이제 투자 비중을 늘렸다. 그래서 테슬라 담보 대출은 이제 없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깜짝 호재 잠깐 반등하긴 했는데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소식이 터집니다. 우리 테슬라 한때 1000슬라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740 선까지 추락을 하면서 올 들어서만 25% 가량 빠졌어요. 고점 대비 38%가 빠졌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상하이 봉쇄 조치가 2달 동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테슬라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지금 가장 최근 로이터발 기사를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상하이 시설의 70%의 수준까지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상하이 시설이 테슬라의 최대 생산 기지거든요. 지난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봉쇄 이전에는 하루 평균 2,600대 가량을 만들던 공장이 이제 가동을 재개하고 19일부터 30일 동안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830대씩 10,000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10,000대밖에 만들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연이은 기술 결함들 올 들어서만 10차례 이상 미국에서 리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데 이번엔 또 우리 머스크와 친한 빌 게이츠, 친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계속 각을 세우고 이제
말다툼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공매도를 쳤다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5억 달러 가량의 공매도를 쳤다 이런 소식이 나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또 이제 테슬라 하면은 친환경적 이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쯤 S&P 500 ESG 지수에서도 탈락했어요. 여기서 S&P 500 ESG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탈탄소화 흐름에 맞춘 이제 기업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여기에 얼마나 이제 친환경적 네. 정책을 펼쳐서 기업이 그거에 기여하느냐 네, 이걸 맞습니다. 정도를 측정하는데 네, 갑자기 테슬라가 여기 올라온 지 1년 만에 아, 퇴출이 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유 회사인 쉐브론이 올라가 있는 정도인데 하하.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겹치면서 이제 골수 팬들도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트위터 인수해서 손을 떼라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퓨처 펀드의 게리 블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테슬라 지분을 5천만 달러 규모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트위터의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 트위터에서 손 떼고 테슬라에 집중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트위터 인수 관련 소식이 나오고 포브스지에서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테슬라가 올해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관한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신고 기한도 놓쳐버렸다.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쭉쭉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 참 제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막 와다다다 쏟아낸 예, 말릴 새도 없이 있는데, 그 네. 수많은 머스크를 향한 마음이 여기서 아픕니다. 조그맣게 쏘아오는 화살이 머스크 조금만이 가서 좀 아닐 정신 거예요. 차리게 아마 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꽤 많은 사람들이 애태우고 있는 그리고 맞습니다. 그 투자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외신 전문 캐스터로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다 갑자기 흥분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네. 이제 그 머스크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에도 그런 언행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했었는데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코인도 지금 말씀해줘서 갑자기 생각난 이슈인데 네. 최근에 스페이스X 이제 우리가 흔히 머스크를 생각하면 테슬라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스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차 테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있고 해저 탐사 기업 뭐 보링 컴퍼니도 있고 뉴럴링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또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더라고요. 머스크 관련해서 특집으로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군요. 오늘 아주 좀 아껴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터뜨리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머스크 네. 쪽에서 이쪽에서는 거의 전문가로 외신 캐스터 반감정. 캐스터가 아무래도 관심 있는 쪽에 좀 더 팔로우를 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리고 머스크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도 많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또 매일매일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 제가 첫날이고 해서 정말 좀 중구난방 정리를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핀포인트로 딱 짚어서 그날의 최신 이슈들 준비해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마음만큼은 열정만큼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임선우 캐스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에 조금 편하게 조금 부드러운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외신 쪽에서는 심상치 않았네요. 금요일 돈이 되는 라이브 주말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희망차고 재밌고 즐겁고 알찬 소식들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